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리진 복화 강의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어를 잘하는데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과연 뭘까요? 당연히 단어 외우는 거죠. 사실 어려운 단어를 쓸 줄 알면 문법을 몰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적절한 단어를 꺼내 쓰면 되니까. 근데 그 단어 외우는 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진짜 잘하는 언어가 다 하나 있죠.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잘하는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 언어가 뭐죠? 한국말이죠. 우리가 한국말은 다 잘해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 어휘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한국말 어휘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 사람. 내가 한국말을 배울 때 영어 공부하듯이 공책을 꺼내놓고 왼쪽에 한국말 의미를 써놓고 오른쪽에 더 쉬운 한국말 의미를 써놓고 외웠다. 그래서 내가 한국말을 잘한다.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한국말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 좋은 경험을 영어에는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어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한국말 단어도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좀 촌스러운 예를 한번 들게요. 제가 촌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강원도 원주라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산에서 물고기를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강릉에 놀러 가자. 그래서 이제 태백산맥을 쫙 넘어서 옛날 대관령 2차선 산길을 넘어서 속초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맛있는 이제 생선 요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뭘 먹을까 하다가 화로회집이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 가서 먹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로회집이라는 걸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7살이었어요. 그런데 화로회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제가 그게 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화로회라는 단어 외운 적 있어요? 없죠. 근데 화로회가 뭔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미스테리가 풀리면 영어 단어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 비법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 오리진 복화 강의예요. 이걸 우리가 어휘 추리력이라고 해요. 어휘 추리력이란 세 가지 능력이에요. 새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내가 처음 보는 문맥상에 그 단어가 내가 외운 것과 다른 의미로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적당하게 그 단어가 필요할 때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오르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영어 단어를 진짜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말로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우리가 어휘를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한국말 어휘 추리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휘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로회라는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 알아차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차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로회라는 단어는 처음 봤을 수 있지만 활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활활 탄다, 활달하다,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다 뭔가 파릇파릇하고 팍팍 튀는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알죠? 음식은 싱싱한 게 좋은 거예요? 시든 게 좋은 거예요? 싱싱한 게 좋죠. 그리고 회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어는 고기예요. 그럼 화로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활활 타는 것처럼 팔짝팔짝 뛰는 싱싱한 생선으로 만든 회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의 소리들이 뭔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관성을 찾아내면은 이 연관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새로 보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문장 속에 보면은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고민하는 게 역시 토익이랑 토플 시험이에요. 그죠? 토익이랑 토플 시험에 보면은
특히 그 리딩 섹션에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토익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토익 시험이 뭔지도 몰랐어요. 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계속 쓰고 있던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군대를 좀 편하게 가보려고 통역병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토익이 몇 점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통역병 시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토익 센터에 가서 토익 시험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뭔가 불안해요. 한 문제가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토익 시험이 한 문제가 틀리면 점수가 엄청 깎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냥 점수가 나오기 전에 둘 다 990점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싶어가지고 영국 학교에 지원하는데 토플 시험 점수를 내려요. 그래서 토플 시험을 봤어요. 토플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갔어요. 토플 시험 들어갔더니 스피킹 섹션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꼬여가지고 좀 잘 안 나왔을 거다 고민이 되는데 나와보니까 115점이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어휘 추리력을 가지고 있고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로 토익, 토플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에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자, 주로 우리가 시험을 틀리는 이유는 어떤 단어를 못 알아듣거나 어떤 단어를 몰라서 틀려요. 그런데 처음 보는 단어나 아니면 문맥상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리해내는 능력이 생기겠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 점수가 잘 보겠죠. 실제로 우리가 토익, 토플을 봤을 때 그 단어를 한 번도 못 봐서 틀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 세계의 영어를 쓰는 민족을 포함해서 영국인, 호주인을 포함해서 아마 대한민국 대학생만큼 영어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드물 거예요. 미국 애들도 그만큼 몰라요. 우리 대학생들만큼 영어 어휘를 모르는데 틀리는 이유는 단어라는 게 굉장히 요상한 거여서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보냐. 이것도 이 오리진 보컬 강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휘 추리력. 새 단어의 의미를 추리할 수 있고 쉽게 기억하는 능력. 새로운 문장 속에 있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그 단어를 떠올리는 능력.